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지원받는 법,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추천 보증 심사 지침에 관해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한국소비자원 송혜진 책임연구원입니다. 해당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추천 보증 심사 지침과 관련해서 목차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과연 무엇이며 이것들을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체별로는 어떤 표시 방법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질의응답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30분으로 짧기 때문에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 해당 자료가 2020년 9월 공정위가 제공한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 안내서를 참고해서 재구성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아마도 해당 강의가 끝난 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신다면 해당 안내서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의 주요 내용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시광고법의 내용 역시 이해하여야 합니다. 표시광고법에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금지 유형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표시광고법에 구성되어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을 추천 보증이라는 어떤 세부적인 영역으로 땡겨온 것이 추천 보증 심사 지침입니다. 그럼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가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과장의 표시광고, 두 번째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네 번째는 비방적인 표시 광고가 있습니다. 해당 광고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부풀린다거나 없는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만적인 표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리한 내용들은 제가 좀 숨기고 싶다.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나의 상품이 좋다. 우리 회사가 우량하다. 이런 식의 광고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비방적인 표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타사의 제품이나 타사가 조금 우리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가 비방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저희가 간략하게 본 이유는 표시광고법은 표시광고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 다양한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들을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시광고법 같은 경우에는요, 부당한 표시광고와 관련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만을 제시합니다. 아무래도 법률이다 보니까 재개정 작업도 어렵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수범자들께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침들에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은 표시광고법의 내용 중 특히 추천 보증과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같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법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적절한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천 보증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 보증은 광고주,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사업자나 광고주의 의견이 아니라 제3자, 예를 들면 저희 지인이라든지 제 소비자라든지 이런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상품 등에 대해서 좋다고 인정하거나 평가하거나 또는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천 보증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우리와 같은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본인의 사용이나 사용 경험이나 체험에 근거해서 추천 보증을 할 수도 있고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예를 들어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추천 보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추천 보증을 함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는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광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추천 보증 지침은 개정이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규제들이 만들어졌는지 조금 궁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요즘 다른 사람들의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물건 구매할 때 처음에는 지인들에게 해당 물건을 써봤는지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하고 또 지인 중에 그런 것들을 써본 사람이 없다면 이제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 보증한 내용이 사실상 알고 봤더니 광고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실한 후기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상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가 해당 내용이 상업적인 광고라는 사실을 전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게시물을 보고 충분히 광고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별도로 추천 보증에 대해서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공익 광고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SNS 등 이제 다양한 추천 보증 광고를 할 때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위반 시 제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이 표시광고법의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 대상은 사업자 단체 등이고요. 제재 내용은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요. 광고에 관해서 수행한 역할, 관여한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수당의 책임의 여부, 경제적 효과의 기속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위에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추천 보증 심사 지침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란 그럼 과연 뭔가? 경제적 이해관계란 광고주, 사업주와 추천 보증인, 그게 일반 소비자가 되었든 전문 보증인이 되었든 이런 사람들이 갖는 경제적 관련성에 대한 모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현금이라든지 상품권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고요. 상품을 무료 제공하거나 무료 대여하는 등 이런 식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이나 공동구매 진행을 통해서 수익 배분을 할 수도 있고요. 동업이나 고용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예시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광고주와 추천 보증인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대가 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관련해서는 표시에 4가지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4가지 일반 원칙을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매체별로 어떻게 표시를 하는 것이 맞을지, 부적절한 표시 방법은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가지 일반 원칙은 접근성, 인식 가능성, 명확성, 언어 동일성 이렇게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접근성은 어디에다 표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고요. 인식 가능성은 이제 소비자가 조금 더 인식 가능할 수 있도록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확성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 동일성 같은 경우에는 게시된 광고와 그것이 광고임을 밝히는 것이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칙 1번은 접근성입니다.
표시 위치, 과연 어디다가 내가 해당 게시물이 광고인지 표시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접근성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 보증된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표시 문구는 추천 보증 등과 연결돼서 소비자가 추천 보증과 표시 문구가 하나로 된 단일한 게시물인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위치는요, 게시물의 제목 또는 본문의 첫 부분 또는 첫 줄에 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안에 표시하는 경우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해시태그, 영상 위 배너 등에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적절한 위치는 어떤 거냐면요,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색상이라든지 글씨 크기라든지 이런 거 구분 없이 작성해서 쉽게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게시물 본문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댓글에다가 해당 내용은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는다든지 더보기 등 추가적인 클릭을 해야 하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링크를 달아서 별도의 페이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역시 제대로 된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식 가능성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느냐? 아마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모두 다 아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자 형태로 표현할 때는 적절한 문자 크기, 폰트, 색상 등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위해서 어떤 색상, 어떤 크기, 어떤 폰트를 사용해서 PPT를 만들면 여러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거든요. 아마 사업자분들께서도 해당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 내용들을 표시하는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성 형태로 표시할 경우에는요, 소비자가 특별하게 소리 크기나 속도 등의 조절 없이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적절하게 표현된 경우는 주의와 배경색, 글자 색상을 달리해서 두드러지게 표시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비해서 크게 훨씬 큰 글씨로 유료 광고, 광고 등을 표시한 경우에도 적절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표시 방법은 적절한 표시와 반대되는 거겠죠.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로 표시를 하신다거나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해서 문자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경우 또는 너무 빠르게 말을 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부적절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원칙 세 번째인 명확성, 표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명확한 표시 같은 경우에는요, 광고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체험단이라든지 홍보성 글, 서포터즈, 브랜드명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에는 불명확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받았지만 상품 협찬으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경우도 불명확한 표시에 해당하고요. 상품을 무료로 지원받았지만 할인을 받아 구매했다고 표시하는 등 사실보다 더 축소해서 표시하는 경우에도 명확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 이해관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표시가 가능한 문구가 아주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표시 가능 문구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제일 위에 추천 보증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광고, 유료 광고, 상업 광고 등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중에 PPT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제 상황에 맞는 표시 가능 문구를 좀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칙 네 번째, 언어 동일성, 사용 언어에 관한 내용입니다. 언어 동일성이란 것은 추천 보증을 한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해당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추천 보증을 해서 게시물을 만든 경우에는 동일하게 한국어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D라든지 Thanks to Sponsor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게시물은 한국어로 작성했는데 이해관계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언어 동일성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의 4가지 일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매체별로 표시 방법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문자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해서 추천 보증을 했습니다. 지금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이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었는데 워낙 SNS를 통해서 뒷광고 등이 문제되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진 것뿐이지 예전부터 추천 보증 심사 지침과 관련해서 문자 등에 관한 내용들은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해 주셔야 합니다. 더보기 등의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매체별 표시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설명드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의 사원칙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표시하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적절한 경우의 예시는 게시물의 제목, 본문의 첫 부분, 본문의 끝부분 이렇게 표시하실 수가 있고요. 부적절한 경우에는 본문의 중간이라든지 댓글에 표시한 경우 그리고 별도의 클릭을 더 소요하게 하는 그런 표시 방법들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진입니다. 요즘 사진을 활용해서 추천 보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원칙은 사진 내에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진과 본문이 일반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본문의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도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적절한 경우의 예시는요, 사진 내에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추천 보증 내용이 포함된 사진이 여러 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모든 사진에 각각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여 주셔야 함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첫 줄, 본문의 첫 번째 해시태그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는 것은 모두 다 적절합니다. 부적절한 경우는 첫 번째가 아닌 해시태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더보기나 댓글, 또 별도의 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는 부적절한 경우의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영상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 동영상 광고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틱톡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 보증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문자나 사진과 달리 영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게시물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게시물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해당 표시 문구를 삽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상이라는 특징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보는 시청자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시청하는 그런 시청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표시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럼 몇 분마다 표시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정위 예시에는 5분 정도로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이제 동영상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경우의 예시를 보시면요. 제목에 생략되지 않도록 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영상 내에 표시를 한다거나 배너 등을 통해서 이제 광고 내용이 나가고 있는 동안에는 영상 외에 계속 표시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부적절한 경우의 예시는 첫 번째는 제목엔 표시는 했는데 제목이 좀 생각보다 긴 경우들이 있죠. 해당 땡땡 상품을 활용해보고 올린 후기입니다. 괄호에서 광고입니다. 이렇게 쓰신 경우에는 PC 화면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모바일일 경우는 이렇게 잘려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설명란이나 영상의 고정 댓글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게시물이 아닌 다른 것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적절하게 표시된 경우의 예를 보시면요. 게시물의 제목에다가 광고, 제일 앞에다가 광고, 뭐뭐 리뷰 이렇게 입력을 하신다거나 이제 상품 후기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협찬받았다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를 해주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길게 입력하시는 경우에는 모바일 화면에서 조금 이게 생략되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의 방식을 일반적으로는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 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의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삽입해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이기 때문에 자막 삽입을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죠. 이럴 때는 음성을 통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에 예를 들어 드리면요.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경우에 방송 중간부터 시청하는 소비자들도 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려줄 수 있도록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다고 이제 언급을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30분 동안 상품 리뷰를 진행했는데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단 한 차례만 언급해서 중간부터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이를 알 수 없게 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해서 일반 원칙 4개와 이제 매체별 표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Q&A 방식으로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런 것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Q&A는 개정안 시행 이전 게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천 보증 심사 지침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2020년 9월 1일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 이전 게시물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좀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를 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지금이라도 경제적 이해관계, 예전 게시물에 관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선 먼저 해당 광고 같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이 원래 표시광고법의 하위 법령이기 때문에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이전 게시물이라고 해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했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4가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추후에 수정을 통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전 광고행위의 위법성은 문제가 될 여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진 시정 여부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 공정위가 심의 과정에서 어떠한 행정 제재를 내릴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 기준을 정할 때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에 하나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사후에라도 이전 게시물에 대한 수정을 통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브랜드 광고 모델이 추천 보증한 경우입니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해당 자신이 광고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는 경우에도 광고라고 표시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광고라는 사실 또는 해당 유명인이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쇼핑몰 체험단 같은 거 하시는 경우들 있죠? 쇼핑몰 체험단 등을 통해서 일반인들보다 높은 할인 혜택을 받아서 상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쨌든 직접 구매했으니까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아닙니다. 특정 집단에게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다양한 종류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듯 추천 보증 등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아까 예시로 들어드린 것 이외에도 많은 종류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발적 추천 보증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광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인데요.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 후기를 작성했는데
이후에 사업자가 해당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제품 후기를 작성한 것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인플루언서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래 후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표시해야 합니다. 최초로 추천 보증하는 시점에서는 사업자 이 인플루언서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죠. 그렇지만 이후에 사업자 광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아까 유명인이 광고를 한 것처럼 해당 추천 보증을 광고주의 계정에 게재하거나 공식적인 광고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표시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리뷰하는 게시물을 지금 만들려고 하시나 봅니다. 그 중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홍보를 대가로 지금 광고비를 지급받았어요. 이런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광고물 전체에다가 다 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전체 게시물에 전체에 다 표시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제품에 대한 후기를 동영상으로 제작하시면서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 중간, 끝부분에 그 사실을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별 공개 방법 Q&A입니다.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관련한 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인스타그램의 경우에는 사진 내 본문 첫 줄, 첫 번째 해시태그 중 과연 어디에 표시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선택적으로 모두 표시 가능합니다. 사진과 본문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인스타그램은 원칙적으로는 사진 내 표기하는 것이 맞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문 첫 줄, 첫 번째 해시태그 중 선택을 하셔서 어디에든 표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진 내 표시하는 경우, 사진이 여러 장인 경우, 이 여러 장이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진에 해당 내용을 표시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0분이 또 다 돼서 질의응답 시간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Q&A로 좀 가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0분간의 짧은 강의 동안 이제 소상공인 관련해서 아셔야 할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천보증 심사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소비자와의 분쟁이라든지 공정위 어떤 심의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